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또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역 대학은 물론 지역도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도권에 입성하지 않고도 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게 지자체와 대학 또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KBS 창원방송총국이 마련한 특집 토론에서 공유대학의 성공 조건과 또 가능성까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진 전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유대학 제주 엔지니어링 사업단의 이재선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의 남종석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대학 기획보도를 이어온 KBS 창원방송총국의 김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지역사회와 지역 대학들이 공유대학으로 의기투합을 하게 된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요. 최근 5년 사이에 부산, 경남, 울산, 그러니까 동남권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 중에 70%가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경남을 떠나고 있습니까? 김소영 기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와 교육 때문입니다. 사실 2000년대 들어서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이 순유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은 이 순유입이 이뤄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이제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순유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청년들의 순유출 규모가 경남에서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새에 이 5배나 많아진 거거든요.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이 일자리였습니다. 취업이나 사업, 직장이 이전한다든가 이런 이유들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이유가 교육이었어요. 본인 자신의 진학이라든지 학업 또는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청년들이 경남을 빠져나간 거거든요. 어디로 가느냐를 따져봤더니 60%가 수도권이었습니다. 네, 남종석 실장님. 그 경남의 인구 유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동남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2010년대 이후에 우리 동남권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2015년이 지나면서 16년쯤 되면 조선업 자체가 수주 절벽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사스 문제가 벌어지면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감소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수익이 안 좋아지면 투자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 신규 투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투자율이 굉장히 감소해요. 그 결과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크게 취업과 일자리 그리고 이제 교육 이렇게 두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대학 현장에 계신 그러면 우리 이재선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마저도 신입생 충원율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보면은 학령 인구 감소로 입학 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입학 자원 감소율은 훨씬 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학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졸업까지 이어지지 않고 중도에 탈락한 이후 다시 입학 준비를 해서 수도권 대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은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계속 수도권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대학 평가하는 기준을 최근에는 신입생 충원율에서 재학생 유지 충원율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그 이후에 졸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구축하라라고 하는 걸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증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 대학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하나는 이제 지역 경제, 바로 대학 인근에 있는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뜻이 있고요. 네. 그것은 현재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 한 15% 정도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정원을 줄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대충 계산해 보면은 전체 지금 대학생들 한 10만 명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한 15% 15,000명, 또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은 이것만 해서 한 750억 원 정도가 감소되는 건데, 그건 이제 절대적으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거고, 또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 구조상 청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또 청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 지역사의 어떤 활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 양성 측면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존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굉장히 그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신입생 모집 정원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달 사태가 벌어진다는 그렇죠. 게 더 큰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아마 국립대학은 모르겠지만은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20-30% 이상 줄여놓은 상태에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위기에 이어서 또 지역의 주력 산업, 제조업도 내일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자리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준비한 화면을 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이 만든 IT 전문 자회사입니다. 본사는 창원에 있지만 핵심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R&D 센터는 서울에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IT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인력 풀을 만드는 게 1, 2년 내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5년 또는 길게 10년은 걸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R&D 센터를 이쪽으로 내리기로는 인력 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지난 2017년 창원에 문을 연 LG전자 R&D 센터. 금요일 저녁이 되자 직원들이 서둘러 통근버스에 올라탑니다. 만석이 된 통근버스가 향한 곳, 창원중앙역입니다. 수도권 출신 인력들을 대거 채용하다 보니 4년째 되풀이되는 풍경입니다. 주말보다 처음에는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네, 약 한 1년 됐어요. 첨단 연구단지로 변해가는 경기도 판교와 용인, 서울 마곡에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집결 중입니다. 전체 4만여 개 R&D 센터 가운데 64.8%, 2만 6천 개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거대 산단과 고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동남권 제조업. 급변하는 4차 산업의 흐름 속에 연구개발 기능마저 수도권에 빼앗기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공유대학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 일자리들은 사라질 것이다. 일자리 지형이 바뀐다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재선 단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이 좀 많이 바뀌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세계경제포럼에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발간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서 한 65%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직업들이 그냥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만큼 새로운 직업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요구되고 있는 인력 구조들을 보면은 다양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에 대한 인력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남에 있는 지역 산업 구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조업에 기반한 이러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데요.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라지는 직업이 있고 또 새로 생성되는 직업이 있을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동남권 제조업은 거대 산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숙련 노동자들이 성장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4차 산업이 동남권 일자리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그 이재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디지털화, 경제의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제어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건데 우리 제조업과 관련돼서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되는 제품 자체가 디지털화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 공정이 디지털화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로보틱스 같은 경우, 기계 같은 경우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이 이제 정밀 기계인데 이 부분이 로보틱스화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조 공정이 그 디지털화된다라는 거는 설계, 그다음 제조 과정, 그리고 물류, 마케팅까지 이 아까 AI라든가 이런 것들, 빅데이터가들이 활용되어서 이제 생산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으로의 기술적 전환,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앞에 말씀하셨듯이 그 산업적으로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시스템 통합과 정보 통신 분야인데
우리 지금 동남권이 걱정해야 될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이것보다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무장대형했던 그 전통적인 제조업을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그 제조업이 그와 같은 전환에 거의 준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동남권에서는 그런 제조 생태계가 제조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생산자 서비스 분야가 거의 이 성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그와 같은 전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에 편승하지 못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그 동남권 자체가 탈산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 해도 아직 많은 공장들이 있고 또 생산 관리를 포함해서 엔지니어가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뼈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인색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요, 이게 지역 대학의 인재 풀이 뭐 그렇게 넓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대기업 연구원의 경우에는 학부생 수준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석박사급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지역대학의 학생들이 학부를 지역대학에서 나오고 나서도 이 석박사는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 인재풀이 넓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신규 채용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자체 인적성 검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지역대학 자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유대학 이전에도 그 트랙 사업이라고 해서 경남도 차원에서 2013년도에 이 채용 활성화, 청년 채용 활성화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카이트랙이라든지 뭐 LG전자 트랙이라든지 뭐 현대위아 트랙처럼 이 대학에서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그 기업체와 채용이 연계되는 형태였는데 지금 사업 8년이 지났는데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게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분들의 말씀은 뽑고 싶어도 우리 눈높이에 맞는 역량에 맞는 인재가 없다 이렇게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은재 센터장님. 네,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보면은요, 지역에 있는 이유가 명확해요. 첫 번째는 지역의 인재가 문제 없느냐는 문제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산만 하는 기업들은 그냥 현재 수준에서도 우리한테 맞는 인재를 채용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도 그 기업이 그랬느냐? 과거에는 그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서 R&D 기능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R&D 기능을 다 수도권으로 옮겨간 다음에 생산 기능만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상당수의 기업은 계속 R&D 기능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뭐 그 나왔지만 이제 LG전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R&D 기능을 수행을 하고 또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R&D 기능을 계속 도입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런 R&D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김소영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이제 왜 사람이 없느냐? 우리도 다 똑같이 가르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기초과학 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그 잘 되어야 R&D 기능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정원 감축이라든가 학교를 축소시키면서 기초과학 분야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교양에서 부분적으로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교육이 지금 굉장히 절대로 필요한 분야인데 그걸 제대로 못.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 분들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은 2, 3년 지나서 일을 시켜보면은 차이가 난다. 처음에 그냥 실력 테스트하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분야는 모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IT 능력입니다. 근데 IT 능력은 저희가 IT 학생 배출하는 숫자도 매우 적고요. 1,000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IT 교육을 받은 학생이 1년에 배출되는 것은. 근데 사실상 제가 완전히 수요 조사한 거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로봇은 많이 도입이 됐어요. 우리 지역에도. 근데 로봇가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면 아까 IoT라든가 이런 거 해서 AI 쪽이라든가 클라우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클라우드에 1년에 지금 내년까지 한 30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30명을 구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쪽에도 지금 대강 추정을 해보면 한 2,000명 정도 필요하다. AI 쪽에도 한 1,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인력을 경남에서 만들 수 있느냐.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은 옮기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그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분야의 생산을 해야 되는 위기에 직면하는 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조금 뼈아픈 얘기지만은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의욕이 적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에 계신 분들은 책임감의 문제라든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팀워크라든가 이런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학교에서 팀워크에 관련된 그 현장 실습이라든가 그 팀워크로 하는 훈련을 받질 못했어요, 제대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우리 그 대학 교육에서는 앞으로는 그냥 교육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실험 실습, 인턴십 또는 그 현장과 팀워크로 여러 가지 그 보고서를 쓰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훈련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재선 단장님, 지역 학생들이 의욕과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의욕이 떨어져 있고 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보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수도권과 지역에 있는 대학 비교를 해보면은 다양한 문화 또는 교육의 기회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VR 분야, AR, VR 분야만 보더라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데요. 이 교육 자체가 수도권에서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말 이 산업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필요성도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수도권에만 가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지역사회와 대학에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에서 우수한 교원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 대학에서 최근 5년간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교원들을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인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교원들을 채용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수도권 대학 또는 과기정통부 소속의 아주 그 특수대학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나 지원되는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수한 교원들을 채용하고도 시작점이 다르게 시작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됨에 불구하고도 교원들이 본인 연구를 위한 시간들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함께 좀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취업과 교육을 찾아서 지역을 떠납니다. 지역을 떠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족해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학과 통폐합하고 학과 통폐합을 하면서 우수교원도 많이 유치를 못하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는 또 질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학생들은 또 의욕이 저하되고 그러면 다시 기업들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고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지역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를 잘 키워서 지역에 공급을 한다면 대학과 지역 또는 이 산업의 위기까지도 좀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경계를 허문 대학의 도전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고 좀 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60명이 참여하는 실시간 줌 강의가 시작됩니다. 경상대와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까지 4개 학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합니다. 개별 대학을 넘어 더 다양한 교과목과 교수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협력이 되어 있고 또 여러 첨단 기술들과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과 울산 지역 대학이 지자체, 기업과 공동으로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USG 공유대학. 13개 대학이 제로섬 경쟁 대신 공유와 결집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볼보 등 대기업을 포함해 경남 굴지의 중견 기업과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NHN과 공동 개발한 커리큘럼인 NHN 트랙이 개설돼 이수 학생들에게는 채용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NHN이나 아니면 다른 IT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그 인재로서 육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형화된 대학 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난 혁신의 실험, 공유대학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유대학의 가장 큰 목적은 경남에서 일할 인재를 경남에서 직접 키우자라는 것인데 처음에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었을 때 각 대학 간의 경계를 허물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기지만 예를 들어서 거점 국립대학은 우리한테 올라가면 아직도 멀었어. 일단 전문대학부터 시작할 거고 네. 지방 사립대학 오지. 거기 다 망한 다음에 우리 망하니까 큰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이 경남은 대학 숫자가 많지 않아. 전문대학은 많지만은 4년대 많지 않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것이 더 지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요구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학생들의 실력은 계속 떨어지는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력은 떨어지지. 가르칠 거는 점점 많아지지.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여기서 이제 지금도 120학점이면요.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대학에 있어서의 120학점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은 세계적으로 많이 가르치는 대학이요. 그런데 왜 실력이 떨어지느냐? 많이 가르치지만은 내용이 없어요. 질적으로. 현재의 대학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전공 구조, 지금 경남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말씀드렸기 죄송스럽지만은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그 정원 줄이라고 하면요. 그냥 학과 줄이는 거 없이요. 그냥 학교 정원을 조금씩 다 줄여요. 어떤 학과는 지금 20명 이래요. 교수 5명에 20명.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외국 같으면 적어도 하나의 전공으로 하려고 하면 200명 정도의 학생의 한 학년에 그러니까 전체로 일단 800명의 교수를 한 40명 내지 50명까지 충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대학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남에 있는 대학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규모의 경제가 생겨날 것이고 전공이 생겨날 것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공유대학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대학의 위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업의 위기, 경남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우리 이미 나왔듯이 R&D 기능 자체가 다 서울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제 개인적인 가장 큰 충격은 현대중공업이 현대해양조선으로 한국해양조선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R&D 기능을 원래 울산에 있던 기능을 다 서울로 사실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일정하게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미래 인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 아까 빅데이터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보면 사실 고등수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등수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냉정한 차이점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서 보자면 부울경이 하나의 우수한 인재들 결합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이것은 물론 이제 울산이든 부산이든 그리고 이제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고 대학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위기라는 것 자체는 동남권의 위기라는 것 자체는 거의 구조적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적어도 울산이나 부산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고 이 점들이 좀 그 문제의식들이 나오게 된 좀 배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전망을 갖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수한 인력들은 대부분 다 서울로 지금 대학에서 나온 우수한 인력조차도 다 서울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생산 구조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요. 이러한 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저는 대학들이 아까 우리 이은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들이 문제의식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위기의식은 제조업의 붕괴와 일자리의 붕괴는 동시에 대학의 붕괴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망 자체와 비전을 좀 크게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유대학이 갖는 의미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공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이나 아니면 공간들처럼 어떤 물리적인 요소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경남에 있는 4개 주요 대학들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인프라,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들을 함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의 대학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대학에 있는 시스템들을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우수한 교원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좀 더 수준 높은 교육들을 제공을 하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사실 이런 지원은 있어 왔거든요. 학교마다 많은 재원을 들여서 좀 혁신을 할 수 있고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왔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유대학은
하나로 얘기하면 이제 공유한다는 뜻이 있고요. 뭐 시설과 교수와 학생들 뭐 다 공유한다는 뜻이 있고,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대학의 특징적인, 그러니까 우수한 교수를 선발하는 것 플러스 우수한 교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표현을 할 때에는 수도권의 버금간, 수도권에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교수도 똑같은 정도의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시설을 수도권과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비의 수준을 수도권 이상으로 지금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들도 그 정도 우수하면은 우리가 공유대학과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NHN이라든가 LG 같은 데서도 그 정도 의욕을 갖고 하시면은 이제 뭐 추후 성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NHN, 그 LG,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런 데가 이제 같이 협력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앞서서 우리가 지적을 했던 우수교원 문제 해결되고요. 전문 인력 양성 문제 해결되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역 기업도 채용 기피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까지 좀 해결이 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울산이 합류해서 모두 5개 분야의 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 취재하면서 만난 학생들의 실질적인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이게 사업이 지난해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첫 해에는 그 3개 전공 가운데 2개 전공이 이제 미달 사태를 빚었어요. 뭐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그 융합 전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떻게 쓰일지, 뭐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지 등등에 대한 사실 비전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체 담당자가 직접 와서 강의를 해준다거나 뭐 NHN 트랙이 개설됐다거나 아니면 뭐 산학협력의 기회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면 내가 하는 공부가 실제 이렇게 쓰이겠구나 하는 어떤 비전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설레어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 취재 중에 만난 이 창원대에 계신 분은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실제로 이제 본인이 석사를 마치고 수도권에 소재한 연구소로 이제 옮길 생각이었는데 이런 챌린지 랩에 참여하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연구 여건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혹은 그 각종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희망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창원대에 남아서 계속 박사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선 단장님, 학교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 교원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수 교원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정착하고 또 다양한 기자재들을 구축해서 좀 더 앞선 연구들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원들을 통해서 교수님들 또는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역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기업들, 지역 산업의 이 필요, 요구를 좀 반영을 한 건가요? 당연히 반영을 해서 네네. 기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대학 지금 그 팀을 보면 뭐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과 스마트 ICT 그리고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그 산업과 관련돼서 보면은 우리 그 경남도의 앞에서도 나왔듯이 그 주력 산업, 미래 주력 산업으로 나오는 것이 정밀기계, 로보틱스와 미래 모빌리티거든요. 미래 모빌리티 하자면 뭐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항공 그리고 뭐 UMA 같은 그 항공 모빌리티인데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 다 그 운영 체제가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인적 자원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이 지역의 제조업 경쟁력 자체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제조업들의 ICT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조 서비스 산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SI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한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유치를 하려면 여기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있어야 우리가 그 기업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로 이제 시스템 통합 관련된 기업 SDS라든가 뭐 SK CNC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다들 뭐냐면
경남에 내려가면 그 일을 할 인재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 인재를 공급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 속에서 제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제 제조업과 그 제조 서비스가 결합되어지면서 이 구조 고도화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큰 거는 모두의 위기 의식이 가장 크죠. 네. 지자체에서는 지역 산업이 점점 붕괴되고 인구가 계속 유출된다는 위험성 위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필요로 한 우선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선 입학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위기들을 바탕으로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들이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취업으로 이 모든 사항들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대학 내 우수한 학생들이 경남의 우수한 기업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공유대학에서는 지자체에서 그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요구사항과 그리고 대학의 어려운 점들을 잘 조율을 해서 기업과 대학에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LG전자와 지금 현재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 두 번째 이제 인턴십,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이제 창원에 있는 볼보그룹 코리아와 그리고 주식회사 사면, 신성 델타테크 등과 지금 현재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경남에 있는 기업들, 두산공작기계나 또는 이제 위아 또는 현대 로템 등과 함께 새로운 인턴십들을 추가로 더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 중에 만난 그 경상국립대 여학생의 경우에는요, 그 LG전자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통해서 실제 이제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온 가족이 그 거제도로 여행을 간 상태에서 이 합격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님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막연히 자신이 이제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뭐 중견기업이라도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목표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이 여학생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제 이 후배들이 나도 열심히 하면 내 차례가 오겠구나.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런 성공 사례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성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자동차가 학교 안을 주행합니다. 2차 전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입니다. 미래 자동차 엔지니어를 꿈꾸는 이 학생들은 공유대학 미래 모빌리티 융합 전공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융합 전공을 통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독자 사업으로 첫걸음을 뗀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올해는 울산이 합류하면서 산업계 수요가 커지는 미래 모빌리티와 저탄소 그린 에너지 전공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의 문은 더 넓어졌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턴십 제공, 그다음에 향후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취업 쪽으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울산 경남 플랫폼은 부산과의 통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경남과 부산, 울산이 완전히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큰 추세는 메가시티와 광명연합을 통한 하나가 되는 그런 행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 간 경계를 허문 공유대학. 경남과 부산, 울산이라는 지역 간 경계마저 허물며 메가시티 인재 양성을 위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대학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서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경남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울경, 동남권 전체의 위기의식이 함께해서 지금 이제 울산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울산에 있는 대학과 울산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오게 되는 걸 텐데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될까요? 경남과 함께 더불어서 동남권의 제조업의 핵심은 경남과 울산입니다. 네. 그래서 울산이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사실 생기는 요인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울산의 주력 산업이 주로 이제 자동차와 이제 화학 공장 쪽인데요. 이쪽 두 개의 핵심 분야로 미래 모빌리티와 저탄소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핵심 분야 두 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래 모빌리티는 현대자동차 또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등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탄소 그린 에너지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화학 기업들, LG 화학이나 또는 이제 SK 에너지 등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이제 그 기업들이 더 많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경남에서만 사업을 수행할 때 경남에 있는 기업으로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울산까지 확장되어서 울산에 있는 기업으로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울산하고 경남이랑 이렇게 보면은요, 기업들은 경계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뭐 물건하고 뭐 살 거 사고 팔 거 팔고 뭐 학생들 필요하면은 뭐 울산에서 뽑든 경남에서 뽑든 큰 차이 없어요. 네. 대학만 이게 분절되어 있습니다. 기업들도 공채의 비율이 작년 금년을 기점으로 그 반이 안 됩니다. 신입 사원을 채용을 할 때 공채 시험을 통한 것이 50%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50% 이상은 수시 채용이에요. 지금 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데는 준비가 안 되는 데는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진 거예요. 경력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인턴,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어떤 기업과 기술 개발에 참여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우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기업과 연계돼야 됩니다. 연계되지 않은 대학은 이제 취업시킬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울산대학은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그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산업 협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 있는 그 대학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화학기업들이 있는데 화학기업들과 연계 맺기가 힘들었어요. 인턴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는 인턴 통로가 생긴 거예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뭐 그 SK 그 화학 에너지 분야라든가 이런데. 네, 울산 기업의 취업의 문은 열렸고 부산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소연 기자? 부산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단일형 사업으로 단일형으로 부산혁신 플랫폼으로 출범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내둔 상태고요. 결과가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는데 뭐 시작은 이제 부산시도 단일형 사업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메가시티라는 큰 틀에 대해서 부산시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통합된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고요. 2026년까지는 늦어도 통합을 하겠다라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사실 부울경이라는 건 산업적으로 완전히 통합이 돼 있거든요. 아까 그 인구 유출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2000년대부터 이미 부산은 청년들이 조금 계속 유출되고 있었는데 부산 자체도 그 이 플랫폼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 수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 동남권에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동남권 산업의 구조 고도화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어야만 우리가 굳이 서울에 안 가고 부산에 정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 훨씬 더 실질 소득이 높아지거든요.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는 부산에 있는 그 대학들도 아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에 대한 합의라든가 공유 이런 것들이 부산이 그 오거나이징 자체가, 그러니까 거버넌스 자체가 좀 안 된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 즉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유대학이 어떤 건지를 좀 널리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유대학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우려나 보완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많은 구성원들, 특히나 이제 사립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점 국립대 또는 이제 국립대 중심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들이 공유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재편성되면서 결국 통합의 길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사업 내에서 지원해주는 내용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수한 신임교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임교원 풀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존에 계시던 교원분들께서도 좀 반발이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 간 그리고 학과 간에, 대학 내에서도 이제 학과 간에 이제 갈등 요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 요소들을 지금 현재 있는 구성원들이 좀 더 큰 목표를 보고 그 비전을 보고 결국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양보를 하면 함께 발맞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공유대학이 나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여기 오면 이 정도의 수업, 이 정도의 교육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 학생들에게는 정말 경쟁력이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양질의 컨텐츠들을 구성하고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많은 구성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정책 변화로 인해서 폐기된다거나 아니면 중단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우려가 되고요. 불경에 연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되는 이유는 광역자치체로 규모가 올라가게 되면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그 부분에서의 그 합의 그리고 어떤 거버넌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 사업의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인적 자원을 개발해내지 못하면 기업들 투자 유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있는 기업들로 가는 것들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성공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우수 학생들이 여기 이 과정에 계속 들어오게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재생산 구조가 되어지면 이제 기업들이 여기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청년과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그 경남의 청년 유출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그 20년 동안 남성 청년의 비율의 감소폭과 이 여성 청년의 비율 감소폭을 보면요, 여성 청년의 감소폭이 2배로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본격적인 취업 활동이 시작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청년 인구가 정말로 많이 경남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남이 제조업 도시다 보니까 그 이공계 출신이 아닌 여성, 문과 전공생들이 취업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이 경남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자리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경남을 탈출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유대학이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공계 출신으로만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떠나는 여성 청년 인구들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좀 더 많이 보여주고 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가까운 미래에 이제 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너 어느 대학 나왔니? 그러면 저 공유대학 나왔는데 라는 말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상상도 드는데요. 저는 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재와 사람이죠. 그리고 돈,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지역민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알고 함께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유대학의 성공을 위해서 각 주체들, 기업과 지자체, 또 대학까지 당부 말씀을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진 센터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지금 이게 이제 일단 틀이 만들어졌고 사업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틀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이선 단장님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도 대학 내 학과 간, 대학 교수들 간 또는 대학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고 협력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고 이제 그거는 저는 대학에 계신 리더를 하시는 총장님들이라든가 여기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 명백한 것은 학생들은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대찬성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 이제 애들 교육시키러 서울 보낼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해도 된다. 이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기업 들어가고 그러면은 구태 수도권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좀 갈등은 조금 접어두고 일단 협력을 해서 한 5년 정도 한번 참아보자. 이 사업이 이제 2년 차 돼서 5년까지 갈 걸로 생각되는데 최소한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럼 성과가 날 것이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열심히 이제 인재들을 육성하더라도 결국 기업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본인들의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업, 경남에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기업들의 관심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도민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서울에 이제 도에 있다가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대학을 가는 거면 성공이고 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사실 성공하지 못한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 가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정착하면 성공한 삶이고 다시 지역에 오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지역 대학이 무너지게 되면 지역 사회 자체가 붕괴되거든요. 우리 지금 뭐 경남대학도 있고 우리 경상대학도 있지만 이 대학 자체가 하나의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사라지게 되고 청년들이 다 그 졸업을 하고 청년들이 지금 서울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 그리고 안정된 그 소득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수의 제가 그 지역산업 일자리 맞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관련 평가를 통해서 그 수도권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그리고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이에 대한 계획, 결혼에 대한 계획 자체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정착되었을 때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함께 지역이 성장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소영 기자. 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취재를 공유대학을 취재하면서 저 지역 기자로서 일하는 보람을 참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 뒤면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치러지는데요. 네. 그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신 분들, 제가 이 구성원들 공유대학을 준비하시는 많은 단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뵈면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많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키운 자식들 믿고 맡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2년 차를 맞는 공유대학은 다시 신입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려면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겠죠. 또 다른 분단이라고도 불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지방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에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유대학이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공유대학의 성공 조건을 짚어본 특집 토론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